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 안에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modeling_bert.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BERT라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deling_bert.py 파일 안에는, 이 모듈 안에는 BERT 언어 모델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파이토치를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물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modeling_bert를 비롯해서 많은 모듈들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들은 대체로 그 클래스들을 가져다가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BERT 언어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을 불러와서 별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 트랜스포머스에서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그 코드들을 그냥 가져다가 불러다가 임포트만 해서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에도 이 modeling_bert.py 같은 이런 파일 안에 구현된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움이 된다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구현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나만의 언어 모델을 새롭게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생성된 객체,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객체를 불러와가지고 임의의 멤버 변수나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흔하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코드 안에 있는 내용을,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파일은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URL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고요. 굳이 이것을 이 URL을 직접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검색 엔진에서 GitHub 띄고 허깅페이스 띄고 modeling_bert 라고만 키워드를 주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modeling_bert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들의 관계를 그려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네모박스 하나하나가 다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름대로 이 색깔을 의미를 부여해서 칠해보았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pre-trained model과 BERT pre-trained model, 이 두 개는 회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 두 녀석은 pre-training을 하거나 아니면 fine-tuning을 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활용된다기보다는 이 BERT라는 모델이 pre-trained model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특징, 그 개념에 대해서 추상화해서 구현된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녀석은 pre-trained model, 그러니까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BERT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 학습된 모델로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을 상속받아서 BERT pre-trained model이 상속되어서 이제 구현을 해놨고, 그리고 이 BERT pre-trained model이라는 녀석을 다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BERT 모델이라는 것도 상속받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들도 다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네모박스들 안에 각각 이 노란색, 초록색 하나씩 들어있고, 여기도 노란색, 초록색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노란색, 초록색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은 공통적으로 다 프리트레이닝과 관련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프리트레이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 녀석들은 굳이 자세히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BERT model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BERT model 클래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 진한 노란색으로 해서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BERT encoder, BERT embeddings, 그리고 BERT 플러가 그것입니다. BERT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코드에 대한 내용을 보셔도 사실 도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먼저 BERT 모델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추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 BERT 모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BERT 모델 안에 들어있는 이 3개 클래스 용도를 이름만 보고도 아마 짐작이 쉬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BERT embeddings라는 것은 BERT 모델에 입력되어져 들어오는 인풋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그런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된 결과물을 BERT 인코더 파트에서 받아서 또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BERT 풀러가 취하게 되겠죠. BERT Embeddings 클래스 안에는 Word Embeddings, Position Embeddings, Token Type Embeddings라는 3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변수들은 모두 동일하게 Embedding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로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Word Embeddings부터 해서 Token Type Embeddings라는 이 3개의 변수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에서는 굳이 제가 거의 대부분은 변수 이름을 제가 써놓기보다는 클래스 이름으로 다 거의 써놨거든요. Linear, Layer, Norm, Dropout, TAN-H 등과 같은 것들이 다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써놨다고 보실 수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는 지금 Word Embeddings, Position Embeddings, Token Type Embeddings라고 이름을 제가 써놓았습니다. 물론 여기 그 BERT Self Attention 쪽에서도 QKV라고 제가 이름을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제가 별도로 특별히 명기를 해 놓은 부분들은 그만큼 이 변수 이름이 훨씬 더 해당하는 그 객체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 임베딩은 월드에 대한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은 위치에 대한 임베딩이고, 토큰 타입 임베딩은 그 토큰이 그 주어진 한 개의 데이터 상에서 어떤 그 세그먼트 혹은 어떤 시퀀스에 대한 토큰인지를 지칭하기 위한 그런 임베딩이죠. 이렇게 3개의 임베딩을 함께 합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드롭아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BERT 인코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BERT 인코더는 그 안에 BERT 레이어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겹겹이 그려놓았고요. 역시 이제 리스트 형태로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RT 레이어 안에는 BERT Attention이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BERT Intermediat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ERT Output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선 이 BERT Attention이라는 녀석이, 이름도 Attention이니까 이 녀석이야말로 핵심인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Attention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BERT Self Attention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 BERT Self Attention이 그 안에 그 유명한 QKV, Linear 로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QK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ERT Self Outpu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Linear Layer 한 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Layer Normalization을 수행하고 Dropout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BERT Self Attention과 BERT Self Output이라는 이 두 녀석이 함께 잘 동작을 함으로써 BERT에서 얘기하는 Attention 동작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 아래쪽에 있는 BERT Intermediate이라는 클래스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해당하는 클래스의 객체 안에는 Linear Layer, 그리고 임의의 Activation 펑션 하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BERT Output 있는데요. 이 BERT Output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inear Layer가 있고, Layer Normalization을 수행한 후 Dropout을 하도록 그렇게 심플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BERT Intermediate부터 해서 BERT Output까지가 셀프 어텐션이 다 수행이 되고 난 후에 그 윗부분에 해당되는 그 구조를 의미합니다. 화면 왼쪽 위에 부분을 보시면 제가 그 논문의 그림을 일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 attention부터 해서 add normalization 요 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 BERT attention 요 안쪽에서 다 수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ERT Intermediate부터 해서 BERT Output까지 이 부분이 그 윗부분, 여기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BERT Encoder에서 나온 결과물은 BERT Fuller에서 취하게 되겠고요. 그 안에는 Linear Layer 한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Tangent Hyperbolic 함수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녀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름부터 일단 살펴보자면 BERT for Next Sentence Prediction, BERT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는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 중에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BERT LM, HLM Head Mod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바로 Mask Language Model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름 자체가 그냥 BERT for Pre-training인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세 개의 파란색 클래스들은 모두 BERT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름만 놓고 보자면 BERT for Pre-training 이라는 요 녀석만 프리트레이닝에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요 녀석부터 일단 그럼 보시면 BERT for Pre-training 이라는 녀석은 BERT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그 안에 BERT 모델의 클래스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ERT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BERT Pre-training Heads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그 안에 또 가지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BERT Pre-training Heads라는 요 녀석이 알고 보면은 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BERT LM Prediction Head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 한 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BERT LM Prediction Head, LM이 이제 Language Model을 의미합니다. BERT Language Model Prediction Head라는 요 녀석은요, 이 BERT for Pre-training에만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요 녀석은 바로 BERT LM Head Model이라고 하는 요 파란색 요 녀석 안에서 BERT Only LM Head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BERT LM Prediction Head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BERT LM Head Model이라는 녀석은 결국 Masked Language Model이라는 BERT의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BERT LM Head Model이라는 것도 그 안에 BERT 모델을 갖고 있고 그리고 Masked Language Model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현된 BERT Only MLM Head, 그러니까 NSP와 MLM이라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둘 중에서 NSP는 사용하지 않고 MLM만 쓰겠다 할 때 사용하라는 용도로 BERT Only MLM Head라는 녀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실제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을 보면은 BERT LM Prediction Head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BERT for Pre-training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BERT Pre-training Heads라는 클래스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BERT LM Prediction Head라는 녀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이 녀석은 Only MLM Head, 즉 Masked Language Model을 할 때 사용되기 위해서 구현된 녀석인데 이게 여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BERT for Pre-training 안에. 즉, 이 BERT for Pre-training이라는 녀석은 위에 나열되어 있는 두 개의 파란색 클래스, 즉 NSP 알고리즘을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과 Masked Language Model을 위해서 구현된 이 두 녀석을 합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BERT Pre-training Heads 안에 지금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BERT LM Prediction Head라는 것은 이 MLM 알고리즘을 위해서 구현된 이 녀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는 이 NSP를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 BERT for Next Sentence Prediction 클래스 안에는 BERT 모델 하나 들어있고 BERT Only NSP Head라는 것도 하나 있기는 한데요. 이 녀석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안에는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달랑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이쪽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BERT for Pre-training이라는 클래스는 NSP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이 녀석과 MLM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녀석을 쏙쏙 빼와서 두 개 다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즉 NSP 알고리즘과 MLM 알고리즘을 동시에 다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되는 녀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BERT LM Prediction Head라는 녀석이 이쪽에 좀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내용물은 결국 또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BERT Prediction Head Transform 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단순히 리니어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BERT Prediction Head Transform도 결국엔 그 안에선 아주 단순해요. 리니어 레이어 한 개에다가 액티베이션 해주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modellingbert.py 파일 안에 있는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주요 클래스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modellingbert 안에 구현된 클래스들을 상속받거나 또는 이제 임의의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